네, 23-4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공용체입니다. 공용체. 어째 구조체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죠? 이름의 어떤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문법적으로는 많이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즉,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도 똑같지 않은 것이 구조체와 공용체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내용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독특하다라는 느낌은 아마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공용체도 구조체처럼 모든 프로그램에서 100%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용체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어야 되느냐 좀 난감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용체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공용체입니다. 자, 이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용체의 활용적 측면을 조금 언급을 하긴 하지만 그게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용체의 사용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어떤 프로그래밍 배경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C 언어를 갖다가 문법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용체의 활용적 측면을 우리가 얘기하는 데는 분명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일단은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공용체를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에 이 경우에 공용체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용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그럴 확률은 매우 낮고요. 공용체가 사용이 된 사례를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이렇게 공용체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공용체를 공부한다라고 좀 정리를 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문법을 공부했으면 이걸 언제 써먹어야 된다. 이게 그냥 딱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C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은 공용체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다양한 이제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공용체가 사용된 사례를 여러분들이 접하시고 나면은요 공용체도 나름 의미가 있구나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와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공용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하는 방법은 유사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구조체를 정의할 때는 우리가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쓰죠. 반면에 공용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유니온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선언 방식에 있어서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게 다예요. 따라서 만약에 타입데프 선언이 없었다. 이거 없었고 이거 없었다 라고 하면은요. 마찬가지로 구조체에서도요. 얘하고 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구조체 변수 선언할 때 그러니까 S박스가 이름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씁니까? 자료형의 이름인 X박스 그다음에 변수 이름 박스. 근데 다만 얘는 구조체의 이름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넣어줬죠. 이거 써주기 싫어서 우리가 타입데프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타입데프 선언이 없었다라고 하면 ubox 그다음에 박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유니온 선언을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타입데프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거 지금 어떤 선언을 갖다 축약해 놓은 거죠? 유니온이라는 구조체 선언하고 구조체 정의하고 그 다음에 타입데프 선언 타입데프 아래줄에 쓰겠습니다. 유니온 ubox 그 다음에 ubox 자, 이 선언이 지금 포함된 거죠. 따라서 자, 유니온 ubox를 대신해서 내가 ubox라는 이름을 쓰겠다라는 선언이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box 이게 이름이 되니까 자, ubox형 유니온 변수를 갖다가 선언을 하려면 공용체 변수를 선언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유니온 선언 없이 그냥 ubox 그다음에 box 박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의하는 방법, 타입데프 선언을 추가하는 방법 등등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구조체 지금 S박스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멤버의 이름이 mem1, mem2, mem3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3개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가 3개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mem1, mem2, mem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선언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죠. 그냥 내가 이렇게 구조체 정의하듯이 정해놓고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대신해서 유니온만 써주면 그것이 그냥 공용체입니다. 예, 선언하는 방법의 차이는 이것이 전부예요.
그 다음에 변수 선언하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대신해서 유니온을 썼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예제가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공용체 하나하고요, 구조체 하나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구조체의 이름은 S박스고요. 그 다음에 공용체의 이름은 U박스입니다. 자, 메인 함수 내에서 각각의 변수를 하나씩 선언을 했어요. 구조체, 공용체 변수가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프린트f 함수 호출 문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멤버의 주소값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지금 구조체 mem1, mem2, mem3의 주소값을 출력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는 이때의 결과를 대략적으로나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이 자 ubox, 즉 공용체죠. 공용체 변수 ubx의 mem1, mem2, mem3의 주소값을 각각 지금 출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멤버의 그 주소값을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printf 함수 호출 문장에서는요, size of 연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sbox 구조체의 크기를 자료형의 이름이 이제 지금 피연산자로 온 거죠. size of의 피연산자로. 자,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서요 sbox, ubox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료형의 이름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크기를 갖다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몇 바이트짜리 데이터로 자료형으로 선언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자료형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은 변수의 이름을 대입을 해가지고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출력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rintf 함수 호출 문장이에요. 당연히 첫 번째 멤버와 두 번째 멤버와 세 번째 멤버의 주소값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값의 차가 실제로 그 주소값의 차가 4씩 나는 이유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mem1과 mem2 사이가 4바이트죠. 자, 그 다음에 mem2의 첫 번째 바이트와 mem3의 첫 번째 바이트 사이의 크기 또 그 값의 차도 그 주소값 기준으로 4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16진수로 출력이 이루어졌지만 4씩 출력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printf 함수 호출 문장을 통해 가지고 출력을 해봤더니 좀 결과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첫 번째 멤버의 주소값과 두 번째 멤버의 주소값과 세 번째 멤버의 주소값이 다 같다라는 사실에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당장은 이 결과만 놓고 봐서는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추출하기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거 보니까는 주소값이 다 똑같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냐면 이거 겹쳤나? 뭐 지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거 겹친 거 아닌가? 그냥 써볼게요. 한글로 겹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주소값만 놓고 보면 실제로 겹쳤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박스를 대상으로 해서 사이즈 오브 연산을 했더니 16이 나와요. 어떻게 16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mem1이 4바이트죠. mem2가 4바이트입니다. mem3가 8바이트입니다. 합하면 16입니다. 따라서 16이 출력이 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 ubox를 대상으로 사이즈 오브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을 했더니 얼마가 출력이 되냐면 8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8은 뭐냐? 자, 얘가 4죠. 얘가 4죠. 얘가 8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생각을 해볼 때 뭐 다양한 생각이 가능해요. 사실은 이거 더해서 8인가? 아니면 요거 8인가? 어쨌든 지금 8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mem1과 mem2와 mem3의 주소값이 똑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걸까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얘가 4바이트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4바이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em1을 접근을 했을 때 얘가 mem1인 거예요. mem1은 4바이트니까 mem2에 접근을 했을 때 얘가 mem2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소값이 똑같겠죠. 예, 그러니까 이 메모리 공간에 지금 앞에 있는 4바이트에 얘는 mem1이자 mem2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소값이 똑같이 나오겠죠. 예, 그것을 우리가 또 실제 예제를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mem3도 주소값이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mem3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mem3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자, 그럼 이것이 바로 공용체 변수의 비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용체의 비밀이에요. 자, 지금 조금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자, 어리둥절하실 텐데 제가 좀 설명을 더 보태드릴게요. 자, 공용체는요,
말 그대로 공용합니다. 공유해요. 공유합니다. 즉 램1, 램2, 램3가요. 각각 별도의 메모리 공간으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램1과 램2와 램3가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로 공용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메모리 공간이 할당될 때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되냐면,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U박스형 변수를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확인을 합니다. 누가 제일 큰가 봐요. 딱 봤더니 누가 제일 커요? 램3가 제일 크죠. 그러면 메모리 공간을 램3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할당을 합니다. 그게 몇 바이트예요? 8바이트죠. 즉 8바이트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 연산의 결과가 8이었던 거예요. 제가 8바이트 마저 그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합니다. 시작점이 여기죠. 여기가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할당하고 나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U박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죠. U박스 닷 예를 들어서 램1에 10을 저장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접근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구조체 변수의 멤버 접근하듯이 요거 점 찍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인트는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10을 저장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장하고 난 다음에 ubox.mem2에다가 20을 저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덮어써버립니다. 그냥 이 공간이, 자, mem2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바이트죠. 덮어써버립니다. 여기 20이 저장이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10에다가 20을 덮어 쓴 거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mem3에다 예를 들어서 3.14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덮어 써버립니다. 3.14가 그냥 저장이 돼버리면서 앞에 저장됐던 거 20도 지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예, 어디다 써먹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얘기는 할 겁니다. 자, 공용체 뭔지 아시겠죠? 말 그대로 공용입니다. 공용합니다. 예, 메모리 공간을 가장 큰 멤버를 기준으로 할당해서 공용하는 것이 바로 공용체예요.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 지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구조체 변수, mem1과 mem2와 mem3가 각각 별도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죠. 근데 공용체 변수 같은 경우는, 멤버 중에서 제일 컸던 게 뭐예요? 더블형 변수였죠. 그 더블형 변수의 크기만큼, 즉 8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 더블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 가장 큰 걸 기준으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mem1의 메모리 공간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맨 앞에서부터 4바이트, mem2도 4바이트, mem3는 전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덮어 쓰는 방식으로 메모리 공간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이 예제에서 보면은, 자, U박스 할당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좀 크게 넉넉하게 쓰겠습니다. 자, 얘가 UBX인데 그냥 U박스라고 읽겠습니다. mem1에 20을 저장했으니까 반 잘라서 일단 여기에 20이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출력을 하는데 ubox.mem2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자, 우린 mem2에다가 직접 뭔가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데 mem2에 접근을 해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읽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작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바이트 메모리 공간 참조해서 데이터 읽겠죠. 이미 20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20이 여기서 출력이 이루어져요. 이게 뭘 뜻합니까? 나는 분명 mem1에다가 썼는데 mem2를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메모리 공간을 공유한다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공유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걸 통해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는 mem3에 7.15를 저장을 해요. 그러면 8바이트 메모리 공간, 자, 더블형 변수니까 mem3가 8바이트 다 쓰겠죠. 8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정수 방식이 아닌 실수의 표현 방식을 근거로 해서 여기다가 7.15를 씁니다. 20이 지워져 버렸어요. 예, 여기에는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는 7.15가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ubox.mem1의 값을 int형으로 출력을 합니다. 얘는 int형 변수니까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썼던 20 출력이 될까요? 출력 안 됩니다. 왜 출력이 안 됩니까? 이미 지워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쓰여져 있는 건 뭐예요, 사실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은 mem3의 일부죠. mem3의 일부입니다. 그냥 그 mem3의 일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 경우에는 mem3의 일부를 갖다가 그냥 int형 변수인 마냥, 즉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정수의 데이터 표현 방식과 실수의 데이터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int형, 정수형 표현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데이터를 읽어요.
그래서 그것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 그 값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 의미 없는 값이 출력이 되죠. 예, 왜? 7.15가 의미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우리가 인트형으로 해석한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값이겠냐라는 겁니다. 결국 얘는 사실 쓰레기 값이죠. 자, 맴2를 출력해도 당연히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냥 우연히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된 게 아니죠. 참조하는 위치가 똑같아요. 바이트 크기가 똑같습니다. 해석하는 방법도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엉뚱한 값이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맴3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8바이트 실수령 데이터를 읽으니 당연히 7.15가 제대로 읽혀서 출력이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공용체입니다. 자, 일단 문법적으로는 사실 별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뭐 구조체보다 일단 덜 사용이 되고요. 많이 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선언하는 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낯익게 느껴졌을 거예요. 다만 이러한 메모리적 특성, 어떤 할당되었을 때의 메모리 공간적 특성, 참조의 특성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을 테지만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러한 자료형이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공용체에 대해서 한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용체의 유용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